지난 시간에는 오존층 붕괴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했고, 오늘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준 PDF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린하우스 워밍 아니면 글로벌 워밍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린하우스 워밍 아니면 글로벌 워밍을 일으키는 물질은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테인 메탄가스, 그 다음에 CFC, 그 다음에 수증기 H2O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2는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곳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가스가 CO2입니다. CO2. 그래서 발전소에서도 나오고 자동차에서도 나오고,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 말 그대로 지구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 CO2,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줄이는 방향으로 모든 그 엔지니어링 설계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자꾸 CO2만 이야기하느냐? 위에 이제 가서 보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그 가스의 CO2, 메테인, 그 다음에 CFC, H2O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메테인은 양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H2O 수증기도 양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그 인공 가스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가스, 이것이 CO2,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 공기주와 이런 데 사용되던 CFC가 이제 지구 온난화를 이제 유발하는데, 이제 CFC는 100%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man-made chemical,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이 화학 물질 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CO2, 이 CO2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온 세계가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도 사용하고 냉동 공기조화기도 사용하고 뭐 비행기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에너지 컨버전 디바이스, 에너지 변환 기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CO2를 적게 배출을 하려면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에너지 컨버전 하는 이와 같은 그 기기, 이 모든 기기의 효율을 높여야만 돼요. 효율.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지금 냉동 공기조화를 하기 있기 때문에 냉동 공기조화 장비의 효율을 다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 효율, 그 다음에 에어컨디셔너 효율, 그 다음에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냉방, 난방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힙펌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힙펌프의 효율을 이제 높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이마트든지 어디 이제 가게 되면 그러면 에어컨이든 아니면 냉장고든 아니면 심지어 자동차에도 이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에너지 효율 마크가 붙어 있어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그래서 앞으로 다 1등급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또 그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이루어지느냐.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잠깐 설명하도록 하고, 아까 오존층 붕괴를 막기 위해서 1987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는 1997년에 일본의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를 이제 만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CO2를 어떻게 하든지 줄여야 되겠다, 발생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그 논의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미국은 이제 여기 이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온 세계가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CO2를 줄여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바다에다가 가져다가 CO2를 바닷속에 이제 집어넣는 sequestration이라고 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하와이 이런 데 가면 바다의 깊이가 5,000m쯤 되는데 그 5,000m 되는 데까지 파이프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CO2 이거를 포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굴뚝에서 가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다 멤브레인 막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 CO2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나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CO2가 이제 포집이 되면 CO2를 액체로 만들어서 그래서 sequestration 이런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저 바다 깊숙한데 5,000m 뭐 이런 데다가 가져다가 이제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오지 않게 이와 같은 기술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어준 새로 이제 올려준 PDF 파일을 이제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은 그린하우스 이펙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린하우스는 말 그대로 온실이에요. 자, 온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실이 어떻게 따뜻해지느냐, 뭐 이것만 이해하면 그러면 지구가 왜 뜨거워지는지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실이 왜 뜨거워지느냐,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온실이 효과다, 온실이 따뜻해지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비닐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온실은 비닐막이 있어요. 그러면 햇빛 들어온 거는 이 안에 잘 가두어지지만 나가는 거는 나가지 못하게 이 비닐막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닐막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태양에서 들어오는 놈은 쑥 이게 들어오는데 여기 비닐막 안에서 저 밖으로 나가는 이 복사열은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이 따뜻해지는 거다. 그래서 비닐을 치고 그래서 겨울철에 꽃도 기르고 또 여러 가지를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먼저 이 그림을 요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태양이 있어요. 지구와 태양이 있고 여기 지금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비닐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닐막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CO2, H2O, 메테인, 그 다음에 CFC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막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점선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열은 잘 받아들이고 지구가 내는 복사열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그 형태, 이러한 막의 형태, 비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CO2, H2O, 그 다음에 CH4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막이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CO2, 여기 막을 구성하는 CO2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이와 같은 복사열, 그 다음에 지구가 또 태양은 온도가 뭐 5,000도, 6,000도 이렇게 되고 지구는 온도가 이제 300켈빈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주 공간에 유한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건 복사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태양에서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또 지구가 복사 에너지를 내고 근데 거기에 이런 막이 있어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그대로 막이 유지가 잘 됐어요. 균형을 잘 이루게 됐는데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CO2, 이 화석연료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서 CO2 방출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막이 더 촘촘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막이 촘촘해진 거하고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 비닐 효과가 나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가시광선 이거 가서 보면,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빨강 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 얼트라, 우리 가면 인프라레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라색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얼트라 바이올렛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열 복사뿐만 아니라,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그와 같은 이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레디에이션에 가서 조금 이제 공부하겠지만 V인의 displacement law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displacement law 이거는 램다 곱하기 t는 constant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의 파장하고 온도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게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태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에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태양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도가 예를 들어 6,000켈빈이다. 6,000켈빈이에요. 근데 이게 컨스탄트 하니까 태양에서 들어오는 이 복사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고 그다음에 지구는 이 표면의 온도가 300켈빈이 되니까 파장이 이제 긴 거예요.
파장이 길다. 이것만 이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쉽게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장이 짧은 거는 CO2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도 파장이 짧기 때문에 안으로 예전처럼 그대로 들어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들어와요. 파장이 짧으니까. 그런데 지구가 내는 파장이 긴 복사 에너지, 이놈은 이게 막이 촘촘해지기 전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내추럴하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었는데 이제 CO2는 이제 많이 방출하다 보니까 이 막이 촘촘해지니까 파장이 긴 지구가 내는 그와 같은 복사 에너지는 나가질 못하고 이쪽 안에 여기로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가 온실을 만들게 되면 온실 안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지구가 따뜻해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구 온난화, 그래서 그린하우스 이펙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이제 이거 설명하면 아마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이제 곰이 이제 빙하가 다 녹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극의 곰이 살 데가 없고 그래서 곰이 뭐 눈물을 흘리는 뭐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 여러분이 이제 봤을 거예요. 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온도계를 가지고 재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알래스카에 여름철에 이제 가서 보면은 그러면 빙하가 계속해서 깨져 내리고 이렇게 되면서 옛날엔 다 눈으로 덮여있던 이런 산이 이제 여름철에 가면은 눈이 다 녹아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정말 이산화탄소 때문에 100%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로 이제 남아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CO2가 거기에 일정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계공학을 하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든 아니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든 하여튼 에너지를 사용하는 또 냉동 공기조화, 이 기계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몇 천만 대 될 거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세계에 몇 대가 있을까? 그 다음에 냉동 공기조화, 에어컨이 전 세상에 몇 대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전기를 얼마나 사용할까? 이걸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만큼 이 발전소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화석연료를 태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원자력의 사용이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세계 제1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원자력 사용이 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지금 원자력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세계 제1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원전 사용을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 그런 모든 기술이 그냥 다 중국으로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엄청난 이 경제적인 손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책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이 냉동 공기조화, 그 다음에 뭐 나는 발전 뭐 이런 거 이제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이것은 뭐 100%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답은 뭐냐?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 지구온난화가 곰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느냐? 아닙니다. 이런 그림도 이제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여기 다 집이 물에 잠기는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미 갔다 왔을 수도 있는데 이태리에 가면은 베니스라고 하는 그런 수상 도시가 있어요. 물 위에 지어 놓은 거예요. 그 위에 길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빙하가 녹고 이렇게 되면서 바닷물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 수상 도시가 이제 완전히 잠길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에너지 아니면 열, 이게 다 기계에서 이제 하는 건데,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돼요. 에너지 효율, 그 높이는 거는 냉동 공기 조화기, 여기 효율 높여야 되고, 자동차 효율 높여야 되고, 발전소 효율 높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기기, 뭐 심지어 이게 핸드폰이든 아니면 컴퓨터든 하여튼 뭐든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모든 기기, 이 모든 기기의 효율을 높여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지구 온난화 그 현상과 가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설명을 했는데, 지구 온난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이제 기온은 20세기 평균 기온이 얼마냐? 13.88도라 그래요. 그런데 2016년에 14.83도가 돼서 1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1도 올라간 게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전체 지구 표면에 내가 뭐 정확한 그 퍼센트는 모르지만 아마 70~80%가 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온도가 1도가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양의 그 물이 온도가 그냥 1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된다고 이제 생각하면 21세기 말 그러니까 앞으로 한 70년, 80년 지나게 되면은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가냐. 한 0.2m에서 0.6m 정도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베니스 같은 이와 같은 수상도시 또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본, 뭐 우리 인천만 해도 바로 요 앞에 바다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런 지역, 여기에는 해수면 상승이 돼서 바닷물이 그냥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 그래서 섬나라 저지대 도시의 경우 심각한 침수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도씨 정도 지구 온도가 이제 변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해수면 상승, 이거 뭐 당연한 거고, 아열대 지방의 사막화 현상이 이제 증가하게 돼서 계속해서 사막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황사가 중국에서 이제 많이 와서 미세먼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뉴스를 통해서 듣고 이제 그럴 거예요. 저쪽 고비 사막 있고 이런 지역에 계속해서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북극이 이제 축소가 되고 또 대기와 해수 순환의 그 변화로 인해서 아주 뜨거운 여름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겪게 될 거고, 말 그대로 뜨거운 여름, 그 다음에 가뭄,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서는 폭우 등 여러 가지 기상 이변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생태계에 이제 이상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전체 인류가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고 많은 나라들이 1997년에 교토 의정서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산화탄소 가스 줄이는 거를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국가들에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다 규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양을 넘기게 되면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벌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예를 들어 뭐 러시아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다 배출할 수 있는 양을 규정해 줬는데 우리나라는 그 양을 초과합니다, 지금. 초과해요. 이렇게 되면 규정된 그와 같은 양보다 사용하지 못한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규정된 그런 양보다 그 배출량을 더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나라에다 돈을 주고 그 배출권을 사와야 됩니다.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세금을 지금 걷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세금이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를 탄소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동차 가솔린을 사든 아니면 뭐 에어컨디션을 돌리든 뭐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면 그럼 이제 탄소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소세 이거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배출량이 초과가 됐으면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초과가 되면 그러면 초과가 안 된 나라의 배출권을 이제 사용을 우리가 이제 사와야 되고 또 많은 나라들이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에 아마존 이런 밀림을 개발하지 말도록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래서 밀림 개발하지 말고 사막도 만들지 말도록 나무를 더 심게 하고 이러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 드는 거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냉동공기주와 에너지 뭐 자동차 등 에너지 관련 이런 회사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지구온난화가 뭐고 배출권이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